선물 옵션은 철저한 공부가 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실전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어설픈 공부로 시장에 진입을 하여서는 일시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소액으로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여 계좌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여 계좌는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마진콜을 쉽게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선물 옵션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물 옵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철저한 이해, 이론적 무장. 둘째,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시황 분석 능력. 셋째, 급변하는 장에서 과도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멘탈 관리 능력. 최소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난 다음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모의 투자를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황 경험 필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오후 5시 0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4% 상승하고 코스닥이 0.04% 상승을 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은 5일 이평선은 상승을 하면서 지금 60일 이평선과 맞닿고 있죠. 이 선에서 돌파를 할 것이냐, 60일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냐, 저항을 받고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은 괜찮습니다. 수급은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도를 했지만 선물에서 2110억 매수를 하고 옵션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의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코스피에서 매수를 취하고 있는 3000억 매수를 취하고 선물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280억 매수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달러 차트를 보면은 그나마 좀 하락을 해주고 있죠. 5일 이평선 자체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 괜찮습니다. 달러의 매매 현황도 보면은 외국인이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주고 있다. 괜찮은 모습이죠. 오랜만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기관 외국인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5월 17일 날 15만 6천 원에 6주 매수를 한 것을 오늘 16만 6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요즘 장이 상승을 하는 듯하다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듯하다 하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한 5%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일부 물량은 치고 빠지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10,0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16만 6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6주에 대해서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6.4% 수익을 냈습니다. 5월 17일 날 매수를 해서 6월 3일 팔았으니까 보유기간은 17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매도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SK가스를 한 14만원까지 갖고 가려다가 이것도 일단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하자. 그래서 13만 6천 원 5.4% 수익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역시 보유기간 17일이고요. 일진 머티리얼도 상승 하락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X 하우시스 요즘 건설주들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건설 붐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다 보니까 길게 보더라도 지금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면서 여기에 그 61, 2평선과 121, 2평선이 수렴하는 요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58,000원 선이네요. 58,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가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은 3분의 1이나 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나머지 들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제철은 요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좋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다시 좀 내려갔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현대제철의 주가에 있어서는 철광석 가격이 좀 상승을 한 상태로 있는 게 좋은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승의 탄력이 좀 줄어드는 것은 같지만 그래도 201, 2평선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SDS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주식 자체가 좋은 주식이고 역시 그 하락폭이 컸던 주식이다 보니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힘을 축적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나마 조금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분하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LG는 자사주 매수가 되어주고 있네요. 역시 다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호한 주식인데 워낙 빠졌죠. 그동안에요. 그동안 워낙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좀 괜찮습니다.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액토즈 소프트 어느 정도 반등을 한 상태에서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CJ제일제당은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식품료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식품료 쪽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역시 항공우주 관련된 주식이라서 세트레가이와 더불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기관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모습 좋고요. 어느 정도 여기서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아마 셀트리온도 충분히 201, 2평선까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상승을 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죠. 기다려보는 것이고요. 한전산업도 좀 바닥을 다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SFA 반도체 역시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노와이어리스가 생각외로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5G 종목들도 때가 되면 다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지컨트롤스 외국인들이 쭉 사주는 모습이 괜찮기는 합니다. SK가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만 6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13만 6,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일단 장이 상승하다 하락하고 상승하다 하락하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단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를 한번 쭉 표에 정리를 해서 손익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 3일 종가를 쭉 적어서 살펴보았더니 보유 중인 상태에는 65만 9천원 손실이 나고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아모레퍼시픽과 SK가스 오늘 그 익절한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34만원 손실, 마이너스 1.04%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선물 옵션 시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차트가 2분봉인데요. 장 시작하면서 어제 그 나스닥 상승에 힘입어서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죠.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옆으로 쭉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중국과 홍콩이 그 단오절 관계로 휴장을 하는 바람에 한국장 역시 좀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매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는 하지 않고서 기존의 그 콜옵션 매도분과 풋옵션 매도분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그 수익이 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평가 금액이 1억 141만 6,09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엑셀표로 정리를 한 것을 보겠습니다. 1억 141만 6,090원. 어제에 비해서 17만 7,500원이 증가했습니다. 예탁현금은 변함이 없고요. 오늘 매매를 한 게 없다 보니까 예탁현금은 변함이 없고 평가 자체는 보유분 평가는 그 상승을 했다. 평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 1.4% 수익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제 그 6월 2일자의 그 평가 금액 내역입니다. 어제 보면은 그 콜옵션 360 어제 가격이 0.25인데 오늘 지수 자체가 조금 상승을 했다 보니까 0.28, 0.03이 올라갔죠. 0.03이라는 것은 7,500원 상승을 한 것입니다. 어제 1.06 하던 부분이 오늘 1.21. 역시 콜은 가치가 조금 상승을 했고요. 어제 0.77 부분이 오늘 0.86. 반면에 그 풋 부분은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풋의 그 가치는 하락을 했죠. 어제 0.09 부분이 오늘 0.03. 어제 0.20 부분이 오늘 0.07. 급격히 떨어졌죠. 이제 0.31 부분이 0.11. 풋에 대한 가치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를 했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여기서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17만 7,500원 콜에서 평가이익이 어제보다 좀 줄어들었고 풋에서는 평가이익이 어제보다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합쳐서 17만 7,500원이 평가이익이 더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은 지수대가 지금대에서 움직인다면은 크게 뭐 1%, 2%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는 한 이 풋 매도분은 급격히 더 줄어들 것입니다. 0.03 부분은 0.01, 0.07 부분이 0.02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 가치가 남아있는 가치가 뭐 5,000원 이하, 지금 현재 0.03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7,500원. 그러니까 더 이상 갖고 가더라도 만기까지 갖고 가더라도 풋 330
한 계약을 들고 가는 것으로 인한 이익 추가분은 7,5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겠죠. 월요일 날 이 부분은 청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위탁증거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 풋에 대해서 그 한 계약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그 위탁증거금이 있다 보니까 이 위탁증거 청산을 하면서 위탁증거금이 줄어들면은 현금 주문 가능 금액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주문 가능 금액은 6,900만 원 정도 충분히 많이 있죠. 다음 주에는 좀 더 활발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